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님, 제가 네. 요즘 이렇게 뭐 인생을 그렇게 뭐 짧게 산 건 아닌데 제가 정치부를 이렇게 쭉 네. 정치인들 만나면서 참 요즘 같이 이렇게 사람에 대한 회의 같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뭐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서로 뭐 어떤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는 결국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할까, 그리고 또 우리 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그런 것들로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의지를 모으고 하는 것인데, 글쎄 요즘 최근에 돌아가는 이 보수 진영의 일들을 보면 뭐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겠지만 무슨 당원 게시판을 둘러싸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선고도 받고,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이준교 사고 선고를 받고, 그렇죠.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지지율이 참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지지율을 올려서 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들, 이런 걸 분명히 전략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런데 정말요, 제가 보면 요즘 이렇게 보면 참 이 국민의힘이나 이쪽 보수 계열에 있는 사람은 내부 투쟁에는 굉장히 아마 아주 달인들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당사 사무실에 가면은 역대 이 보수당이 배출한 3명의 대통령 영정이 걸려 있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네. 각각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대표하는 네. 그런 인물인데,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개척자였습니다. 네. 예, 건국의 개척자, 산업화의 개척자, 민주화의 개척자. 이 세 분은요, 다 그렇게 맨 땅에서 어찌 보면 이거를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도전자 정신이 있었고요. 과감함, 뭐 이런 분명한 대의명분. 그런데 최근 이 이른바 보수 진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말로는 애국, 애당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아주 작은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 네. 사리 추구를 위해서 뭐 애국, 애당 이걸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뭐 최근에 당원 게시판 사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한이 화해를 하고 의기투합을 하고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이걸 갈라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윤한 갈등에 기생하는 거죠. 예, 기생하는 겁니다. 기생. 자기 힘으로 뭔가 뭘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뭐 도모해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생을 하고자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뭐 애국이니 애당이니 하는 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당 대표를 촉개와 같이 버리고 오로지 나의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서 단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또 청년 정치라고 해서 참 그동안 촉망받았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야, 참 보수의 어떤 미래가 참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게 상대방을 죽이고 하는데, 특히 이 진영의 어떤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싸움에는 정말 이분들이 아주 발벗고 나서고 있는 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국민의힘에 이게 참 미래가 있을까라는 참 그런 우려도 솔직히 듭니다. 자, 조금 이따 저희들이 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우선 몇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이 오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이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15가지를 이제 탄핵 사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를 직권남용이래요. 아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이게 거부권이 직권남용입니까?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수수를 이거를 또 대통령의 비위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후쿠시마 사태,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이게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또 탄핵이라는 사유에 넣습니다. 참 저 당에도 그래도 법률을 좀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참 이 내용을 보면 속칭 대변인들 논평 수준을 갖다가 모아서 결국 탄핵 소추안이라고 참 낸 걸 보면 참 조국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딱 운동권 3학년 수준에서 더 이상 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국이 네. 82학번이니까 한 82, 83, 84년도에 조국. 네. 운동권 3학년 학생 정도면 저 정도 탄핵 소추안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국은 그때 이후 진화가 안 되고 있는 성장이 거죠. 안 됐죠. 예. 예. 근데 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조국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에 대한 선고 공판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대법원 내부에서 대충 심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이번 회기 중에 하는 건 국정감사, 예. 그렇죠. 아무래도. 국정감사하고 예산안 통과. 네. 요 정도까지는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좀 봐주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쯤에는 아마 선고를 내릴 것 같다라는 뭐 소식통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 대법원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심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게 회기 중에 또 이 그렇죠. 국정감사 중에 뭔가 선거 공판을 한다는 것은 조금의 어떤 정책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이번에 아마 예산안이 원래는 12월 2일 날 통과되게 돼 있는데요. 네, 법정 기일이 네, 그렇죠. 법정 기일인데 아마 준예산 사태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순간 조국은 아마 이제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권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얼마나 그게 빠른 아마 그렇죠. 속도로 어떤 스피드로 진행될지는 뭐 쉽게 예단할 수 없으나 이재명이 6호, 네. 조국도 여의도에서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면 야권의 대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봄이 되면 꽤 이제 정치권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에 대한 이제 대법원 선고 공판, 그다음에 이재명이 아마 항소심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항소심에 이제 곧 시작되면 12월, 1월, 2월, 늦어도 3월까지.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이 2년 2개월 동안 1심에 세웠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문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내려지면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뭐 대법원은 아마 예전같이 권순일이 없기 때문에 네. 권순일 덕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이재명도 이제 항소심 정도 통과되면 네. 본인의 운명을 아마 직감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 또 이 민주당 내에서 이제 뭐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뭔가 플랜 B로 넘어가야 된다는 여론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면 내년 2월이면 내년 4월이면 아마 목련꽃이 피고 뭔가 좀 이 뭡니까 이 벚꽃이 필 때쯤이면 뭔가 정치권에 큰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저의 예견입니다. 그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네. 그랬지. 네. 이 시가 아니고 유행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의 경우에는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을 떠나가 버리겠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은 우리가 목련꽃이 피면 좋은 일이 있겠다고 했지만 참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겠지만 내년 봄은 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봄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좀 꽃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늦어도 5월에는 뭔가 큰 정치권의 어떤 특히 야권의 큰 급변하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제가 예측을 감히 해봅니다. 자 그리고 OECD 국가들 회원 국가들 38개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이민이 50%나 늘어서 전 세계 중에서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민이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꽤 이게 아마 증가를 했는데 이 OECD 국가로 이민한 사람이 전부 다 650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미국이 11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뭐 등등 하면 한국도 온 이민자 OECD 기준으로 지난해 온 이민자가 8만 7천 명이 늘었고 이게 2022년보다 50.9%나 늘었대요. 와.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면 영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밤길이 안전하고 밤길이 안전하다. 아파도 걱정 없다. 아. 네.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이 치안, 교통, 금융, 의료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참 누릴 수 있는 거다. 아마 세계적으로요. 밤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금 두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여성이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료제도. 근데 사실 한국하고 제일 비슷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네. 일본도 뭐 수준이 이제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저 1, 2, 3, 4, 5 부분에 보면 일본은 순번에 못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새 한국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K컬처 뭐 등등 해서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높기 때문에 우리가 딴 건 다 잘합니다. 정치만 잘하면 돼요. 그럼요. 그렇게 이렇게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한다. K문화. 특히 요즘 뭐 외국인들 오면 우리나라 지하철 보면 까무러칩니다. 네. 그리고 밤길에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거 새벽기라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 소매치기가 없는 나라, 네. 커피숍에서 이 지갑을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나라. 네. 그런 나라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네. 하는 바람에서 이거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제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과 장해찬이 2년 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들이 손을 잡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좀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 이재명이 갑자기 선거법을 개정하기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선거법으로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선거법을 바꾸겠대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자 민주당의 지금 주명야동 이게 보니까 우리 또 지호님이 만든 조예요. 저 야동 본 적 없습니다. 아, 저거 언제 야동 봤다고 그랬어요? 제가 붙였잖아요. 주명야동. 주명야동. 네, 주명야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궁금하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